첫 번째,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흙보다는 시멘트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라돈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자면, 라돈 가스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사람이 접하는 온돌방의 벽면이나 방바닥은 당연히 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접하지 않는 고래 속이나 기초 부분, 그리고 개자리처럼 이렇게 땅속에 있는 부분까지 반드시 흙으로 해야만 하는가. 흙의 강도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 해아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28번째 시간으로요. 구들방은 집 전체에 반드시 흙만 써야 되는가? 구들방을 지을 때 시멘트를 한 줌이라도 쓰면 건강에 해로운가? 또 이런 분도 계시죠. 나는 시멘트는 절대로 안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자체로 볼 때 요즘 건축에서 시멘트는 필수 재료죠. 물에도 강하고 압축 강도도 좋고요. 내구성도 좋고 철하고 또 선팽창 계수가 같죠. 그러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재료도 구하기 쉽고 어떤 모양이든지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가 쉽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축 재료가 시멘트 콘크리트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도해지는 콘크리트 숲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들방에서 시멘트라는 것 자체가 해로운 물질인가? 조금이라도 쓰면 건강에 문제가 되는가? 집 전체를 반드시 흙으로만 해야 건강에 좋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멘트는 어떤 점에서 해로운지, 그리고 구들방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시멘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멘트를 만들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시멘트 1톤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1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라는 것은 석회석, 점토, 규석을 섞어 가지고 1450도로 구워서 만드는데요. 이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흙보다는 시멘트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라돈가스 발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라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라듐이나 토륨 같은 것들이 붕괴를 하면서 방사선 붕괴를 하면서 발생하는 냄새도 없고 색도 없는 방사선 원소입니다. 이 라돈은 다시 붕괴를 하면서요,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을 방출하고 폴로늄이라는 원소가 되고요, 다시 알파선을 내면서 납이라는 것으로 바뀌죠. 끓는 점이 마이너스 61도 정도이기 때문에요, 상온에서는 기체 형태이기 때문에 공기에 섞여서 들이마실 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라돈 기체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캐내는 광산이나 지하실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문제가 되고 건강에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 라돈가스는 시멘트뿐만 아니고요, 자연 자체에서 발생하는 기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의 지각,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체입니다. 특히 화강암지대나 우라늄이 많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라돈 방출량이 많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바로 화강암지대죠.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라돈이 발생되는 것은 콘크리트나 돌, 흙, 벽돌, 지하수, 공기 중에도 있고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라돈가스의 80% 이상은 땅에서 방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돈가스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라돈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자면, 시멘트 콘크리트에서만 라돈가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구의 지각,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서 라돈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라돈가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특히 콘크리트 건물의 지하실은 더 영향이 많겠죠. 그런 곳은 환기를 훨씬 더 잘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멘트 콘크리트는 곧 라돈가스에 큰 피해를 본다, 이런 말은 좀 안 맞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들방을 만들 때 기초나 고래, 개자리 식은 다음에 시멘트를 쓰는 것은 이 부분이 사람하고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습기가 많고 쥐가 파고 들어오면 안 될 부분이나 구조적인 강도가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해도 인체의 건강에는 큰 영향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정 시멘트를 나는 안 쓰고 싶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흙에다가 석회를 혼합해서 쓰게 되면 시멘트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죠. 그러면 시멘트나 콘크리트 대신 내수성이나 구조적인 강도를 위해서 시멘트를 쓰지 않고 흙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흙에다가 석회를 섞으시면 내수성이나 강도가 좋아지는데요. 석회를 섞는 혼합 비율은 석회를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강도가 높아지는데 보통 10%에서 20% 정도 섞으시면 되죠. 방바닥처럼 강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약 20% 정도 섞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구들방을 만들 때, 흙집을 만들 때 시멘트는 한 줌이라도 쓰면 안 되는가?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흙이 시멘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점이 많습니다. 습도 조절이나 공기 정화, 그리고 원적 개선, 전자파 차단이나 방음 능력에 있어서 시멘트가 흙을 따라올 수는 없죠. 흙은 단연 우수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시멘트보다 흙이 훨씬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사람이 접하는 구들방, 온돌방의 벽면이나 방바닥은 당연히 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접하지 않는 고래 속이나 기초 부분, 그리고 개자리처럼 이렇게 땅속에 있는 부분까지 반드시 흙으로 해야만 하는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흙에다가 석회를 섞어서 강도나 내수성을 내도록 해서 시공을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석회를 많이 쓰기 어려운 여건일 때는 사람하고 직접 접하지 않는 부분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써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흙 건축에 있어서 흙이 사람에 영향을 주는 두께는 흙 표면의 약 1, 2cm 또는 2, 3cm라고 합니다. 그 정도 흙 두께만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흙 효능의 약 98%를 볼 수 있다 그러죠.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흙을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만은요, 사람의 건강 때문만이라면 시멘트 콘크리트에 너무 과민 반응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구들방 흙집에 있어서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들방에서 콘크리트 시멘트와 불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